오늘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. 공연을 이번 달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올해 그래도 목표가 공모전도 내고 지원 사업도 좀 하고 공연도 많이 해보자를 목표로 삼아서 여러 공연을 지원을 했거든요. 저는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오픈 마이크, 오픈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10분, 15분 뭐 이런 짧게 쓰는 공연에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도 받아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, 저번 주에는 30분 공연을 했어요. 원래는 그렇게까지 길게 해준 데가 별로 없고 한 15분, 뭐 20분 이렇게 하는데 30분 공연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.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술을 한 잔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절었어요. 앞에 한 곡을 가사를 한 절반을 씹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, 아,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. 그때 제가 소주를 마셔가지고, 아, 이제 공연 전에 소주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공연 전에 막걸리를 한 병 마시고 시작했습니다. 사실 오늘 하면서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. 안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건데, 리허설 시간을 갖거든요. 제가 리허설을 하는데 그 대기실에 다른 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또 소심해서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하하 시끄럽네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멘트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음을 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신경이 좀 쓰이던 와중에 거기 피아노가, 전자피아노가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막 그런 거 막 아주 잘 다루지는 못하는 편이라 거기 홀 매니저님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리허설 때 소리를 사실 제대로 못 내봤습니다. 그러면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서 어떡하지 하고 공연 1시간 전쯤 나가서 보쌈 정식에 막걸리 한 병 먹고 탁 들어왔죠. 근데 이 공연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6팀이 있었는데 모든 팀이 다 장르가 다른 음악을 했어요.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무대였어서 무대도 너무 좋고 뭐 음향 감독님, 거기 홀 매니저님, 대표님 다 너무 좋았었는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 발라드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근데 막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막 통솔하시면서 이렇게 안내사항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티스트님 뭐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 아티스트 아니거든요. 노이아는 No I'm not 아티스트의 앞글자를 딴 거라서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조졌네. 나 아티스트 아닌데. 나 그냥 김학영인데. 그러고 있다가 또 저 말고 밴드들도 한 2팀 있었는데 밴드들은 사운드 체크할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음향 감독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저 모니터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또 모난 사람인 게 그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너무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 약간 되게 이상한 거예요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감사 안 하겠다는 건가? 만약 해주지 않다면 내가 감사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. 약간 이런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, 예, 아무튼 모쪼록 그랬습니다. 모쪼록 그랬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딱 올라왔는데 그 전에 또
무대 시작 전에 이제 그 홀 매니저님, 뭐 대표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대표님이 이렇게 뭐 공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,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의 이렇게 또 다음 나올 분들은 뭐 다음 아티스트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, 큰 박수와 함성 곡마다 해주시고, 뭐 혹시 그리고 틀리거나 실수가 있을 때 그때 더 박수를 쳐주셔야 뭐 아티스트들이 막 더 긴장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다, 뭐 이렇게 되게 멋진 말씀,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별로 박수를 받고 싶지도 않고, 곡 사이마다 특히 입장할 때도 받고 싶지도 않고, 아티스트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약간 너무 신경 써져 있는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착한데, 참 제가 모나서 그렇죠. 그래서 아무튼 올라갔습니다. 저는 공연을, 사실 클래식 공연을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성악가들의 공연을 많이 보니까 멘트도 전혀 안 하는 편이고, 올라가자마자 바로 시작하고, 그리고 이제 챕터가 아닌 이상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 치는 거가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불편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일단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박수를 칠 타이밍도 안 주고 이제 바로 피아노를 조졌습니다. 대충 한 1, 2분 정도 제가 부를 노래가 G키였어서 그냥 G키로 그냥 아무거나 치고 있었어요. 그냥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딱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죠. 오래돼서 아마 절전 모드였나 봅니다. 그래서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라고 얘기하니까, 그러면 사실 누가 와서 뭐 마이크를 켜주거나 해줄 줄 알았어요. 근데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실수한 사람이 돼버린 거가 돼서 그때 좀 약간 무척 섭섭했습니다. 아니, 마이크는 내가 안 껐는데, 리허설 할 때 잘 나왔는데. 그래서 그 어찌저찌 마이크를 다시 켜서 노래를 했죠. 노래를 하고 다 끝나자마자 이제 박수가 나왔습니다. 너무 감사하게도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다, 근데 박수 안 쳐줬으면 좋겠다, 민망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곡을 꾸준히 쭉 이어갔습니다. 잘 했어요. 제가 느끼기에도 참 잘했고, 참 몰입력 있게 잘했던 것 같고, 정말 슬프게 잘 불렀어요. 근데 한 가지 섭섭했던 점은 관객분들 중에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고,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. 내려가고 제 다음 공연 하시는 분은 너무나 멋있는 힙합 아티스트였습니다. 근데 그분 첫 곡이,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여사친의 뭐 남자친구를 때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. 그런, 그리고 사실 가사가 잘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 네 남자친구 때려버려 뭐 이런 아주 매서운 곡이었는데, 이때부터 약간 제가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공황장애를 인지한 건 약 10년 전 군대에서 처음 느꼈는데, 그때의 느낌이 나더라고요. 숨이 턱 막히고 도저히 이 공간에 있을 수 없다.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영세한 규모의 공연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에 항상 이렇게 있어서 호응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, 특히 그 너무나 멋있는 그 아티스트의 음악을 제가 호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됐었어요. 막 아티스트니까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힙합이니까 막 이런 거를 막 호응을 하는데, 제가 그걸 참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. 그러고 또 뭐 하고 마지막 곡이 뭐 넌 담배처럼 해로운 년이다 뭐 이런 굉장히 이렇게 레터러처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부른 노래는
뭐 나는 뭐 점으로 태어나서 너를 스치듯 만나고 선이 되고 뭐 이런 간소한 음악. 넌 뭐 나를 더 외롭게 해. 너가 없으면 뭐 새벽 공기처럼 외로워서 뭐 이런 불순한 가사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제 다음에 분은 뭐 네 남자친구 때려버려 이런 굉장히 현학적인 어떤 요즘 시대와 잘 어울리는 그런 냉철하고 비판적인 그 세상을 담은 얘기라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느끼면서 식은땀이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야만 했지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밖을 나와버렸어요. 저는 진짜 그 10년 전에 인지한 공황장애를 느끼고 병원에 막 오래 다녔습니다. 한 3년 넘게 다니면서 약도 먹고 하면서 간신히 좀 치유를 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떤 공황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. 진짜 최근에 느낀 게 거의 한 코로나 때쯤 제가 작곡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님, 아주 훌륭하신 분에게 받았는데 그분 앞에 가면 제가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위압감이 들어서 좀 벌벌 떠는 거예요. 막 손도 떨고 막 무서워하고. 그래서 레슨 받기 전에 항상 소주를 진짜 한 병 먹고 가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서 거기서 햄버거 포장해서 막 맥주랑 먹거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공항이 너무 처음이라 발발 떨면서 나왔습니다. 근데 마침 나왔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. 공연장 근처에 있다. 그래서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홍대에서 양화대교 건너서 당산에서 살짝 밥 먹고 여의도까지 걸었습니다. 이게 너무 진정이 안 돼서. 그러고 여의도에서 집까지 따릉이 타고 이렇게 왔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. 음악이란 게 참 무섭고 제가 이걸 과연 공연이란 걸 좀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힙합 하는 분들과는 뭐 사실 말도 안 되죠. 저 같은 발라드랑 인디 같은 음악하고 그 다음에 힙합 아티스트의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다음에 공연을 한다면 그것들을 좀 고려해서 공연을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사실 내일도 공연이 있거든요. 다행히 내일은 좀 마지막 순서라 아닌가요? 그 전에 또 그런 음악을 들으면 제가 또 벌벌 떨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. 사실 공연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. 공연을 요즘 시작하긴 하지만 저는 항상 느끼지만 요즘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뿐이고 뮤지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뮤지션이었던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보다 고차원의 음악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바라보면 그런 또 장애 증상이 올까봐 솔직히 참 무섭습니다. 오늘 좀 굉장히 무서웠고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진짜 한 3시간 걷고 1시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는데 힘들지 않게 잘 하고 싶습니다. 아무튼 그래도 존경심이 느껴졌어요. 곡을 쓸 때 저는 딱 꽂히는 가사 한 구절이 있으면 이제 그걸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곡을 쓰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최근에 꽂혀 있는 문구는
나 이제야 사랑을 좀 알 것 같은데 라는 구절로 곡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내 여사친의 남자친구를 때려버리겠다는 그런 토픽으로 음악을 만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하셨잖아요, 그 아티스트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과한 리스펙이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벌벌 떨었는지는 몰라도 너무 매서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뭐 때려봤자 바로 또 개발릴 거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고요. 그냥 조용히 혼자 음악을 만들겠습니다. 오랜만에 공항에 와서 사실 좀, 좀 오랜만이어서 약간 설레면서도 너무나 두려웠던,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요즘 생각했는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사람은 역시 항상 두려워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잘 또 해야겠죠? 그래서 저번 주엔 소주 마셔서 가사를 까먹었고 오늘은 막걸리를 마셔서 공항에 와버렸으니 내일은 공연 전에 맥주만 조금 마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. 이제 술을 진짜 끊던가 해야 되는데 요즘 술 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돈도 없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겠어요. 아무튼 뻘소리 했고요. 그래도 오늘 노래는 좀 잘 한 것 같아서 그 공연 영상 받으면 만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. 요즘 좀 노래 폼이 좋습니다. 저희 엄마 말고는 다 이제 알거든요. 제가 노래 잘한다는 거. 저희 어머니도 좀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